남편이 아내를 병원에 데려간 후 거짓말을 계속해서 수갑을 차게 됩니다. 그녀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녀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았죠. 그녀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한심하다고 하자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로엔크라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엔젤레 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비극적인 사건은 크리스티나 햄턴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세 아들의 다정한 엄마이자 간호사, 자원봉사 코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친절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생기 넘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삶은 그녀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에 의해 지난 10월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에게서 빼앗겼습니다. 크리스티나 햄턴은 2012년 클립턴 햄턴과 결혼했습니다. 클립턴은 더 행복하던 시절 틱톡 계정에 두 사람 사진을 자주 올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티나는 사랑받는 간호사였고 클립턴과의 결혼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나 크리스티나는 세 아들의 엄마가 됐습니다. 크리스티나와 클리프턴은 클리프턴의 틱톡 계정에 첫 데이트로 올라온 사진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되자 상황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혼을 원했고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클리프턴은 분노했습니다. 2025년 10월 2일 클리프턴 햄턴은 크레이크 카운티 오클라호마 털사 외곽에 있는 병원에 크리스티나의 시신을 매트리스 패드에 감싼 채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클리프턴의 목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진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클리프턴이 형사들과 처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는 크리스티나가 전날 자신에게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10월 2일 저녁과 이른 아침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클리프턴은 자신과 크리스티나가 잠깐 드라이브를 했고 그녀가 차에서 내려 다른 방향으로 갔으며 잠시 후 도로 옆에서 쓰러져 다친 그녀를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형사들은 어제 오늘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클리프턴의 이야기는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를 매트리스 패드에 감싸서 병원에 데려왔고 그녀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에 상처가 있었고 다른 부위에는 끌린 자국처럼 보이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형사는 또한 클리프턴이 명백한 모순이 있는 사건 경위를 이야기했다고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리프턴은 크리스티나가 집에서 걸어 나갔다고 말했다가 자신이 운전했고 그녀가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내리기로 선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클립턴은 제가 소속된 카운티에서 지급한 애플 아이폰의 구글 지도 앱을 사용해서 도로 옆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클리프턴 햄프턴은 형사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날 아침에 함께 드라이브를 갔고 그 드라이브 도중에 그는 자신이 크리스티나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클리프턴은 저에게 이전에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고 그날 아침에 자신과 크리스티나가 드라이브를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밤새 다툰 후 침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가 그에게 한심하다고 말하고 자신과 친구들이 그를 놀린다고 하자 클리프턴은 굴욕감과 분노를 느껴 침대에 누워있던 크리스티나의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클리프턴은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차량에 싣으려고 할 때 그녀에게 심장 박동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클리프턴은 그 후 크리스티나를 차량까지 끌고 가야 했던 상황을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코에 부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보안관의 설명입니다. 그가 시신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할 때 그 상처들은 그녀가 사망한 후에 생긴 것으로 그곳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생각했던 꽤 좋은 단서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처음 부착한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 시신을 옮길 때 사용된 운반용 수레의 자국을 이슬 위에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주 정식 상고가 끝난 후에 우리 수사반들은 가족들이 알고 싶어했던 매우 어려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다시피 어떤 일들이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지 알고 싶어 했고
또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만큼 고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걸 말로 설명하려고 해도 여전히 꽤 충격적입니다. 클리프턴 햄턴은 또한 형사들에게 크리스티나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그녀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클리프턴 햄턴이 자신의 아들의 어머니이자 다른 자녀들의 새어머니인 크리스티나 햄턴에게 한 짓입니다. 크리스티나 햄턴은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사망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처럼 그녀도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에게 이별을 시도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클리프턴 햄프턴은 살인 한 건의 혐의로 로저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제 그는 크리스티나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티나의 새 아들은 어머니 없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혹시 경고 신호가 있었던 걸까요? 클리프턴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는 크리스티나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들, 가족, 친구, 동료 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정말 이상한 게시물이 있었어요. 그는 방에 들어가면 아내가 과자 먹다 딱 걸려 쓰레기통에서 들킨 너구리처럼 얼어붙는다. 부스러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다고 썼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하지만 침대 시트에는 과자 부스러기로 가득한 범죄 현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당신은 그냥 거기 서서 진짜야?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게 바로 배신의 모습이에요. 크리프턴은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소름 끼치고 통제하려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저는 매트 발라드를 모시고 싶어요. 그는 로저스 카운티의 지방검사이고 오클라호마의 12구역을 대표하며 다른 카운티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매트 씨, 이렇게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에 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인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티나 햄튼의 기억을 이어가고 그 기억을 계속 간직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팟캐스트 초반에 크리스티나에 대해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부고 기사에서 그녀에 대해 읽었지만 그녀는 정말 헌신적인 어머니였어요. 알다시피 그녀는 아이들의 경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코치로도 도왔고요. 그러니까 그녀의 아들들, 가족들, 그리고 그녀는 간호사였어요. 모두가 이 일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매트. 이 일로 지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그 미식 축구팀의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였거든요. 오클라호마에서는 풋볼이 정말 중요한데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경기가 취소됐어요. 팀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경기를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그 팀, 그 지역 사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경기를 치를 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고 아직도 모두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그 세 아들, 그러니까 그녀의 아들들은 이제 적어도 막내는 엄마와 아빠 모두 없이 남게 되었고 두 형들도 엄마 없이 남게 되었어요. 정말 이건 너무나도 무의미해요.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정말 비극적인 상실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를 잃는다는 건 이제 그녀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아버지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두 부모님 모두를 잃게 되는 거죠.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비극이에요. 완전히 끔찍한 범죄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2025년 10월 2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로저스 카운티에 있는 보안관실 경관들과 형사들은 크리스티나 햄턴이 남편인 클리프턴 햄턴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전화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다른 카운티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무언가 이상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트리스 패드에 쌓여 병원에 왔고 그는 911에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트리스 패드에 쌓여 있었고 분명히 목에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른 부상도 있었고 그는 목에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다음은 당신이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 분명히 크리프턴이 주장한 것과는 달랐어요. 예를 들어, 그녀가 어디론가 가버렸고 그가 쓰러진 그녀를 발견했다는 식의 이야기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그의 이야기는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됐고 물적 증거와도 맞지 않았어요. 그녀는 목에 자국이 있는 채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는 이를 얼버무리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어디론가 가버렸거나 차량에 치였을 수 있다고 했죠. 의사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들은 꽤 빨리 그의 이야기가 물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옳은 일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즉시 출동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밝히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사를 시작하자 그의 이야기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꽤 빠르게 일어났죠. 그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모든 일이 정말 빠르게 일어난 것처럼 들리네요. 제가 말할게요. 그들이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그녀가 사라지고 그가 그녀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정말 터무니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큰아들과 무스라는 개와 거칠게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개랑 아들이랑 거칠게 장난치다가 목에 긁힌 자국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크리스티나가 남긴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살기 위해 싸우려고 했어요. 자신을 구하려고 애썼죠. 정말 그래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그녀가 입은 부상으로 볼 때 이건 분명히 기습 공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형사들이 보고 있는 증거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 공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전혀 저항할 틈도 없.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를 결국 선을 넘게 만든 건 그녀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였고 그 사실을 그에게 말했죠. 그녀는 그를 한심하다고 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건 심했죠. 제 생각엔 그에게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는 그런 식으로 그녀를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가 자는 동안 공격했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 일에는 뭔가 정말 한심하고 잘못된 점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정말 역겹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크리프턴, 햄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사를 시작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법, 집행기관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그녀가 부상당한 것을 알았죠. 코가 부러지고 끌린 자국 같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 전체에는 차량 사고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 전문가들과 경찰들이 처음 들은 이야기만은 믿지 않고 깊이 파고들어 진실을 밝혀낸 덕분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이 남자는 분명히 좀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말했듯이 그녀는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는 이혼에 대한 논의가 전날부터 계속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논의는 저녁 시간까지 이어졌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녀는 친구들과 얘기했는데 친구들 모두 그 남자가 한심하다고 동의했고 그를 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 관계에서 주된 생계 부양자였나요? 그녀가 가족에서 대부분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나요? 정신적인 부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네. 제가 알기로 크리스천 햄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분명히 그 가족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그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녀는 매우 성공적인 의료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선고 공판 때도 의사들이 나타났고 동료들도 와서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녀는 그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려고 했을 때 그건 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고 그게 그를 선을 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의 예전 틱톡 영상들과 페이스북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지금 보면 그 게시물들이 다소 통제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다시피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요. 마치 그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게 정말 사랑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는 모든 걸 그녀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요. 마치 그녀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였다는 식으로요. 마치 그녀가 사라지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 양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서 알게 된 경고 신호들이 있었나요? 어쩌면 그래서 그녀가 떠나려고 했던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중 하나죠. 지나고 나면 항상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서 안타까운 점은 이 관계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이제 죽었고 그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녀를 침묵시킨 거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갔는지 되짚어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되돌아보면 그는 굉장히 통제적이었고 그녀가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그녀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냥 넘어가는 대신에 그는 그걸 허락할 수 없었어요. 그는 너무 통제적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마 그녀가 잠들었을 때 공격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짓을 하는 건 도를 넘은 거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녀는 밝고 장래가 촉망되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밝혀진 게 있었나요? 조사 중에 그분들에게서 네, 크리스티나는 XYZ 때문에 떠나고 싶어 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나요? 왜냐하면 가정폭력이 항상 신체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학대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결정적 계기가 된 정확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그가 매우 통제적이었다는 점과 그녀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점이에요. 그녀는 그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가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죠. 아니요, 아무도 그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는 그녀를 통제하려 했고 그녀가 떠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불쌍한 아이들, 세 아들 모두 그들의 인생은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는 지역사회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맷,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티나를 위해 어느 정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고 그녀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정말 기쁩니다. 이건 정말 끔찍하고 아무 의미 없는 범죄였으니까요. 그 사람이 아마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짓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런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보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정의를 실현하고 그가 평생 단 하루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매트. 여성들에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알다시피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떠나고 싶어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여성분들이 만약 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요. 혹시 이걸 보는 여성분들이 있다면요. 만약 떠나고 싶고 떠날 생각이라면 계획을 세우세요. 꼭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 떠날 거야 라고 말할 거라면 그 말을 한 후에는 그 사람 근처에 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떠날 계획이라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크리스티나는 분명히 떠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과 맞지 않고 통제하려는 사람과 꼭 함께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에겐 분명히 그럴 권리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슬프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제 말은 그게 바로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획을 세우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런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우리 지역 사회에 크리스티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매스 발라드 로저스 카운티 지방 검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눠서 좋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리프턴 햄턴은 크리스티나 사례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가정폭력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0-799-SAFE로 전화하세요. 이것으로 이번 Law and Crime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젤레 랩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